왜 안 써놨지? 이거 교육청 기출문제 변형한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hx라는 직선이 최고차의 개수가 서로 다르죠. 1하고 4예요. 두 개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하고 접하는 거죠. 그러면 hx는 두 포물선의 공통 접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공통인 접선인 상태고 모든 실수 x와 상수 k에 대하여 이제 나에 있는 식의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fx-fk 그러니까 상수 k라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x에서 fk를 뺀다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빼는 거죠. 그리고 hx에서 hk를 빼는데 항상 크거나 같은 상태다. 이건 그림 먼저 그리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hx가 이렇게 있는데 나도 뭔지 몰라 그냥 막 그리는 거야. fx도 접하고 gx도 접하니까 접하는 걸 그리기가 어렵네요. 네. 이동시켜 접하게 하죠. 이렇게 얘가 y는 fx고 얘는 좀 더 좁비라겠죠. 최고차에서 4니까 이렇게 했을 때 y는 gx인 뭐 이런 상태란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fx에서 fk를 빼든 hk를 빼든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이미 그림 상태에서 fx가 h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상태 아닙니까? gx도 h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상태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식을 fx-hx fk-hk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fx-hx는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x는 k에서 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fk하고 hk가 그냥 같은 값이라는 거죠.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애당초에 fx는 hx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의 우변이 0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같은 상황도 있잖아. 0까지는 허용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k라는 말을 되게 좀 돌려서 한 건데 근데 이거 보니까 교육청 기출문제 이거 본 적 있는 거 같지? 같은 이유로 여기가 2k가 되는 거죠. 이거 본인들이 좀 빡세게 변형했다고 교육청 기출 변형이라는 멘트를 안 써놨어요. 예. 이 접하는 상황만 조금 다른 표현을 해서 다른 문제의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가 음수이면 안 됩니까? 음수여도 성립할 것 같은데 안 돼요. fk-hk는 동일한 x를 넣어서 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래로 부르긴 포물선인 직선보다 직선 그러니까 접한다라고 이미 말을 만난다라고 했냐? 첫 번째 말했잖아. 말했으니까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애써본 흔적은 알겠는데 그냥 뻔히 보인다. 접점이 k하고 2k란 얘기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풀 줄 아실걸요? 아마 이걸 해석 못해서 못 푼 거지. 어떻게 풉니까? 남은 조건이 교점에 잡혀잖아요. 그러니까 fx-gx의 식이 필요하니까 fx-hx는 x-k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gx-hx는 4배 x-2k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두 식을 빼는 거죠. 이 두 식을 빼는 이유는 fx와 gx의 교점에 관한 정보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fx-gx라는 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fx-hx는 합차로 빼면 될 것 같죠. 맞잖아. 얘를 2의 제곱으로 바라보고 그럼 두 개 더하면 3x-5k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k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 아니? 그럼 x는 3분의 5k하고 3k거든. 이해되니? 이해돼? 예. 그럼 k가 3분의 1이겠네요. 왜냐면 얘가 각각 알파하고 1이어야 되는데 알파는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fx-gx가 gx가 여기 gx죠. 죄송해요. 예. gx가 3x-3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fe-g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풀어놓고 보니까 아 그러네. 이거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네 라는 거 알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얘도 맞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냐 내 칠판 이 문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실무 봤을 때 서석고 기출문제 봤을 때 거기 있던 문제 아닌가? 나만 기억하는 건가? 아무튼 최근 우리 풀어본 문제예요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예. fx와 gx는 서로 다른 두 식은 간다고 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다. 그러면 두 근의 차를 제시한 거죠. 예, 두 근의 차를 제시한 건데 fx가 이런 형태의 표준형으로 고쳐질 거거든요. 그죠? 예. gx는 이런 형태의 표준형으로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다는 건 그림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고 3A하고 A가 있는데 이게 부호 같은 건 안 나왔지만 일단 A가 1일 때 B가 0이다. 이런 거는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일단 그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두 실근의 차가 나와 있으니까 둘이 같다고 잡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p는 0이잖아요. 맞아요? 이때 두 근의 차가 0이려면 b 0이어야 됩니다. 맞잖아? 차가 0이려면 b 0이어야 돼요. 차 구해보시면 2분의 루트 64 마이너스 8b 맞잖아요. 예, 얘가 4여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 지금. b가 0이면 말이 되죠. b에 0 넣어보니까 맞다고 동그라미 치면 사실 안 되죠. 왜냐면 역의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그 다음에 ga 마이너스 3a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안 그려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그런데 고민이 좀 되지. 무슨 고민이 되냐면 하나는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교점 두 개 형성하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리면 되는데 fx의 대칭축은 a죠. gx의 대칭축은요 3a예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3a가 a보다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냥 편견이죠. 3a는 a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림의 상황은 사실 3개가 가능하죠. a가 0일 때까지 해서. 근데 a가 0일 때는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가 음일 때와 양일 때와 0일 때 3개를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a가 음수다 라고 하면 3a가 더 작은 값이니까 아래로 불러진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3a, b-9a의 제곱일 겁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서
욕심이 많네. 너무 크게 그리고 있네. 예. 여기가 a, a의 제곱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이 교점이 발생하는데 이 교점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보는 거죠. 얘가 x좌표를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림은 한 가지가 더 가능하죠. a가 양수다라고 하면 오히려 3a, 이게 오른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가 3a, b-9a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a, 제곱이 된 상태에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것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a는 0은 안 되냐라고 하면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얘가 0이면 fx는 그냥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어야 됩니다. 이건 두 근의 차 때문에. 교점의 두 근의 차가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했을 때 2x의 제곱은 8, x의 제곱은 4, x는 뿔마서 나와니까 일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b가 아니고 8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을 써두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은 무슨 뜻입니까? 그 교점의 y좌표의 차가 꼭지점의 y좌표의 차. 그렇죠. 이게 지금 헷갈리게 하려고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건데 사실 f 베타 마이너스 g f 알파가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교점의 y좌표의 차가 꼭지점의 y좌표의 차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까 알파 베타가 저것들의 꼭지점을 통과하는 것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음수이든 양수이든 심지어 0일 때도 성립하겠죠. 0일 때 그래프는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왜냐면 교점의 y좌표 차 0이에요. 이러면 꼭지점의 y좌표 차는 8이고 당연히 성립인 거지. 그래서 셋 다 성립합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성립하고 그 다음에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 f 알파에서 f 베타를 빼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의 차가 아니에요. f 알파의 그러니까 알파일 때 y좌표에서 베타일 때 y좌표를 빼는 거죠. 차라고 표현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는 10a의 제곱 마이너스 b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저 위에 그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거 g베타 아니에요? g 베타요? 아니 f 베타라고 써서 상관없다니까요. 아 교점이. 예, 교점이기 때문에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막 함수를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별 상관없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빼야 이게 될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네, 근데 저거 10a 제곱 마이너스 b 있잖아요. 그냥 꼭지점 y좌표 차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번에 풀 때는 그렇게 풀었던 거. 그러네요. 10a 제곱 마이너스 b 꼭지점 y좌표의 차. 예, 근데 2번 상황을 보세요. 2번 상황을 보시면 f 알파에서 f 베타를 빼면 음값 나오거든요. 근데 저 때도 10a 제곱 마이너스 b는 양의 값이에요. 안 같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교점의 y좌표의 차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진짜 f 알파에서 f 베타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얘는 a가 양수이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만 가능하다. 이 소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A 더하기 B는 왜 26이지? 대입해봐야 되나 이거?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음. 이게 자이에스 풀 때는 그 g베타 저변을 옮기잖아요. f 베타.
그러면은 니은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럼 그냥 교점이 두 개의 꼭지점에서 만난다. 인데 A가 음수일 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2번이니까. 니은 식이 아니 디귿 식이. 2번은 상관없어요. 2번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상관없다고. 그리고 저게 26인지 알려면 뭔가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A가 2잖아요. 왜냐면 이제 얘들이 꼭지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얘가 근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차가 2A죠. 네. 그럼 2A가 지금 4란 얘기니까 A가 2란 말이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거고요. 맞니? f3a를 구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2니까 36 더하기 24 얘인데 얘가 b 마이너스 36이죠? 예. 그래서 b가 24가 나옵니다. 이건 꼭지점 y좌표 이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a와 b의 합은 26이 됩니다. 어쨌거나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기억이 나시죠? 예, 유사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그냥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이 앞에 문제하고 이 두 문제는 좀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오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던 문제예요. 예, 오답이 발생해서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넘어가죠. 네. 466번이요? 이거요? 그래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쉬운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혹시 66번을 풀 때 등변사다리꼴로 간주하고 답을 맞춘 학생 있나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생긴 걸 봐서는 등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윗변과 아랫변과 높이만 제시돼 있잖아요. 네. 근데 내부에 존재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얘가 좌우로 아무리 비틀려도 답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일 때 답이 등변사다리꼴이 아닐 때의 답과 똑같으니까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시험에서 단답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서술형이 아니고 그냥 등변사다리꼴 취급해서 구하시면 답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이건 이제 위기 탈출 방식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 문제집을 풀 때는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등변사다리꼴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제가 x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y라고 하죠. 우리는 xy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x가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닮음 이용하는 거 되게 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닮음을 좀 이용해서 식을 간략하게 쓰려고 해볼게요. 이쪽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제 생각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할 수 있거든. 근데 모양이 딱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AX라고 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대한 밑변의 비를 1대 A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BX라고 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5A가 되는 거죠. 1대 A니까. 여기는 5B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2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5 곱하기 A 더하기 B는 8이다. 즉 A 더하기 B는 5분의 8이다. 이 두 개의 B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런 상태고
y를 구해야 되는데 y는 5-x의 a배와 5-x의 b배에 2를 더한 거하고 같네요. 왜냐면 얘도 1대 a, 1대 a를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5-x,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5-x를 a배하면 여기가 나오고 5-x를 b배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2까지 더하면 y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를 전개해보면 5a 더하기 5b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a 더하기 b가 5분의 8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8 마이너스 5분의 8x 더하기 2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xy의 곱이 필요한데 얘는 x 곱하기 10 마이너스 5분의 8x잖아요. 아니야 가들?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8분의 25일 때? 최대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x는 8분의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분의 25가 되는 게 가능해요. 정경 확인했습니다. 알겠죠? 이때 최대니까 최대값 구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식을 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요. 아마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고 싶었을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치? 네,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등변사다리꼴로 간주하고 문제 풀면 바로 답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등변사다리꼴로 간주하면 여기가 4란 얘기잖아. 여기도 그냥 4고 훨씬 쉽겠지. 이제 근데 이런 문제를 만약에 서술형으로 출제했는데 등변사다리꼴이라 간주하면 이렇게 하면 뭐 점수 거의 못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 네. 단답형일 때는 할 수 있는 거지. 뭘 논의해 보시냐면 닮음인 직각삼각형의 b를 미리 제가 설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b를 미리 설정하고 그걸 이용해서 변수들을 좀 간단히 쓰고 있다. 이걸 좀 눈여겨 보세요. 왜냐하면 닮음 쓰라고 하면 다 어디 대 어디는 어디 대 어디 이딴 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통은 닮음인 삼각형이 있으면 학생들은 자꾸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를 보려고 해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를 보시면 문제 훨씬 쉬운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B니까 똑같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를 보려고 한다니까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대응 변인이 뭐니 해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를 보는 건 사실상 삼각비를 쓰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495번이 시작인가? 자연수에 대해서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k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저 n을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한 근이 k라고 했으니까 k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k를 대입해 보시면 k 4제곱 3k 세제곱 2k 제곱, 얘는 3 곱하기 2 n제곱 이렇게 넘겨버릴까요? 왜냐면 이거 뭐 딱히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그죠? 네. 정수 k 값이라 얘가 있으니까 3을 인수로 갖는 항이 2개가 있죠. 맞죠? 네.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것도 3의 배수여야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맞는 거 같죠? 네. 둘이 더하면 k제곱 k의 제곱 더하기 2인데 얘가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정수 k를 찾으면 되겠죠? 맞냐 가들? 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 k의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 3 곱하기 2 n제곱 이런 형태도 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정수 k라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식에서 바라보시면 k제곱을 좌변 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변 또 k제곱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인수가 3하고 2밖에 없어요. 1도 있죠 사실은. 그죠? 예. 그럼 k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게 1, 2, 3 정도가 남짓이라는 얘기죠. 절대값을 뭐 반영할 수 있고요. 그죠? 예. 뭐 2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3의 배수이려면 k제곱 자체가 3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근데 k제곱이 3의 배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인수분 되는 것 같다 근데 k제곱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아주 문제 좀 지저분하네요. 예. 이런 형태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적절해 보이는 k를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고 k가 일단 1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k가 1이면 이제 3의 배수죠. 예. k가 1이었을 때 저 식이 문제가 없나 좀 보셔야 돼요. 3. n이 자연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k가 아까 제가 2도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를 해보면 4, 6이니까 3의 배수 되는 거 문제 없고요. 저게 4고 3이고 4니까 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3은 해볼 수 있긴 한데 3의 배수 되고요. 집어넣어보면 3, 4, 3, 5가 발생해서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5가 발생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3 이상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의 거듭제곱이 사실 가능할 수도 있죠. 2의 거듭제곱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2의 제곱 같은 4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6이 되니까 6은 문제가 없는데 5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잖아요. 5 인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k가 마사는 될 것 같습니다. 마사를 하게 되면 16 나오니까 2의 거듭식에서 문제 없고 얘가 음수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마2가 되면서 문제가 없거든요. 부호 바뀌잖아요. 그죠? 네. 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일 것 같은데? 네. 나머지는 이 3의 배수와 저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노가다로? 약간 이런 의문이 드네요. 네. 근데 정수분 조건 있으니까 보통 정수분 조건 있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하셔야 돼요. 최대한 힌트를 찾아가지고. 자, 97번 보죠. 97번을 질문하는 까닭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질문자 누구죠 이거?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누군가 질문했어요? 누구예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 내 이유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냥 물어본 거 다 풀어주는데 내가 왜 질문했니? 이렇게 이유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무도 질문 안 척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나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잘했다고요? 잘했어요. 네. 그러잖아요. 네. 무슨 뜻이지 건우야? 무슨 뜻이냐고. 거의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X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X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A로부터의 거리가 B로부터의 거리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거리가 같은 지점이 2분의 A 더하기 B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왼쪽이죠. 그래서 X는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고 나왔다.
이걸 원해서 질문했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보통은 뭔가 구간 존나 나눠서 푸실 텐데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당연한 얘기 아니냐? 여기 같은 지점에 왼쪽은 A가 가까운 거고 오른쪽은 B가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걸 니네가 어디에도 쓰냐? 외심 찾을 때도 쓰잖아. 외심 찾을 때 선분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긋는 이유가 뭐야? 거리가 같은 라인이니까. 왼쪽은 얘가 가깝고 오른쪽은 얘가 가깝고 거기 위에 있는 점은 거리가 같고. 근데 원의 반지점 세 점까지 거리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겠지. 이 개념을 실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외워 쓰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풀이를 원해서 나한테 지금 물어본 건가 싶어서 질문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혼날까봐 질문 안 한 척 막 해버려요. 예, 그럼 안 되고. 자, 509번 0과 2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정계수가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리하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확정계수만 두고 아니 확정계수를 넘길까? 그래도 편할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걸 0과 2 사이에서만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거의 대칭축이 0이니까 0,-3부터 얘가 2,5까지 있는 거니? 맞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고 얘는 지금 어딜 지나가냐? 4분의 1, 0을 지나가죠. 예, 그러니까 x축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데를 통과하겠죠. 통과할 텐데 4분의 1, 0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 4분의 1 넣으면 얘가 음수 맞네요. 그죠? 여기에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보시면 음수가 나오거든요. 4분의 2 적교점 왼쪽에 있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4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이 크다란 얘기니까 얘보다 크게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거보다 위로 갈 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돌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지나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와 여기 사이를 왔다 할 때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얘 기울기는 4K입니다. 맞죠? 4K의 범위가 제일 작았을 때가 2,5랑 4분의 1, 0을 지날 때거든요. 숫자 왜 이러냐 근데. 그러면 얼마냐 기울기? 아니 내가 구해야 되니? 5 곱하기 7분의 4 아니야? 7분의 그지? 20. 이렇게 줘. 그죠? 두 번째는 얼마라고? 또 내가 구해야 되냐? 12. 얼마? 10이에요. 그럼 K의 범위는 7분의 5부터 3까지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건데 이게 너무 편해서 다른 방식에 별로 관심이 안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어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됐니? 예. 보통은 고등 4학을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꼭 한 개만 그려야 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항상 유리한 건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유리할 때가 있고 하나가 유리할 때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 유분리를 따져서 선택을 하는 말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제발 선택을 좀 해라. 그냥 무지성으로 하나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다 뭐 하고 있냐 이거. 대칭축의 위치를 막 찾고 막 대칭축의 위치가 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바깥쪽에 있을 때 막 다 나눠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그럴 것 같네요.
27번. 4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옳은 걸 골라라. 근데 얘는 근을 다 구할 수 있는 애라서 그냥 근 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4차 방정식이 미정계수를 갖고 있더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꼭 1차 인수를 갖고 있는 형태에만 출제를 합니다. 근을 직접 묻는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4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항상 잘 아이디를 떠올리고 계셔야 보고 보기 차네. 완전적으로 차형표 만들어서 2차식과 2차식 인수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즉각적으로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가 되나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첫 번째 얘의 해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니은은 두 번째 식의 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디귿은 항상 실수냐라고 하면 판별식 때려보시면 항상 실수가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옳차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만 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동시에 판정할 수 있고요. 33번 보죠. 얘는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얘가 세 근인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줬잖아. 얘가 맞아? 근데 얘가 눈에 확 띄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세 근의 곱이 얘일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냐고. 그럼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뭘로 보이지? 감마분의 1로 보이죠. 얘는 알파분의 1로 보이고 얘는 베타분의 1로 보이거든요. 그럼 계수가 역수인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수가 역전돼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부호만 저거 최고차항에 계수 맞춰주면 이렇게 되면서 a가 마3이고 b가 맞나? b가 얼마? 1이고 c가 마1이다. 이렇게 되지 않냐? 맞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시면 답이 11 될 거고 아마 두 번째 상황에서도 결론이 똑같으니까 문제를 냈겠습니다만은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수를 어떻게 역전시켜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제 거꾸로 읽을 거잖아. 계수를 거꾸로 읽을 때 세 근이 부호가 다 바뀌었잖아. 그럼 합은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으로 읽으면 돼. 그리고 곱은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곱의 합은. 왜냐면 곱하면 다시 양수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로 그대로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개의 곱은 부호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로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어차피 뭐 a가 3, b가 1, c가 1이든 뭔 상관이야. 제곱하면 똑같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역수가 근인 다항방정식은 계수가 역전된다. 상수항부터 거꾸로 쓰면 된다. 이 관점에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아주 손쉬운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35번 보겠습니다. 한 근이 1일 때 1 이외의 실근을 갖게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 근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1 집어넣으면 성립할 때인데 A를 알려주진 않네요. 그죠? 네.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뭐. x-1 AX의 제곱 필요하죠. 마이너스 A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 플러스 3X 있어야 3X의 제곱 만들어지죠. 나머지 그냥 상수항 때려 맞추면 성립하겠죠. 인수정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a는 0이 아니야 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 분명히 3차 방정식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정수 a를 찾고 있기 때문에 a 0 나오면 그걸 답으로 포함시키는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되겠고요. 알겠죠? 예. 그리고 1 이외의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판별식은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이 옆에도 1 이외의 실근을 놓칠까봐 제가 미리 좀 적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또 2를 근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죠? 3a 더하기 3 나오거든요. 그래서 3a 더하기 3 이것도 0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0도 안 되고 마일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요걸로 틀리게 해보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3은 0보다 작거나 같다여서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데 a 아까 제가 뭐뭐 아니랬죠? 마일과 0 아니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개만 써야 되는데 문제 잘 만들었네. 4개를 쓴 놈도 있고 5개를 쓴 놈도 있고 이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와 근데 4개 5개 다 있잖아요 지금. 예. 어떻게든 틀리게 해보겠다. 이런 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생각해야 찡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생각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그냥 식 쓸 때 바로 적어놔요. 그냥 적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도 쳐놔. 그래야 나중에 답 쓸 때 맞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이 나 하지. 그냥 그때 당시에 확인하고 답으로 가면 또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좀 잔소리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유사한 실수를 반복해. 그러면 다음번엔 진짜 잘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 끝나요. 뭔 짓거리야 이게? 다짐하면 진짜 잘해지나? 내가 자꾸 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데 이걸 실수를 안 하려면 내가 문제 풀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풀이 기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음번엔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화이팅.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똑같은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수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또 그걸 실수하고 있어요. 내가 특히 고2반 수원에서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거의 세뇌하다시피 하는데 중간 끝나면 무조건 실수하는 데 나와요. 본인도 할 줄 몰랐대. 왜 하냐면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그거 생각하다가 또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주의해서 안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본인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거 딱 보고 이번에 또 낚일 뻔했네. 잘 써놨네. 이러면서 실수를 안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뭘까요? 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 그랬냐? 연립방정식이니까 이거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은 연립방정식을 다룰 때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식 다룰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씨발 그런 게 있었나? 하는 표정인데? 아니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 있고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두 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 맞아? 그 다음에 쇄골창이 소거되는 경우. 상수항을 소거한 식이 인수분해 되는 경우. 대칭형 구조인 경우.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다 외워서 할 거야? 수학 강사야? 안 외워서 하고 싶다.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요? 1차식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졸라 쉬운데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어렵잖아. 왜? 1차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가공해서 1차식을 만든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1차식이 쉽게 만들어질 것 같냐면 얘가 2차식인 이유가 XY항 때문이에요. XY항 날리고 A도 동시에 날릴 수 있잖아. 뭘 하면? 그냥 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식을 빼면 얘가 6 곱하기 X 더하기 Y는 12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가 빼봐. 알겠지? 그럼 X 더하기 Y는 2 나와요. 이게 나왔으니까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X 더하기 2 그리고 4-X인가? 이게 A가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0인데 해가 오직 한 쌍이니까 x가 한 개 있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a 플러스 8 이게 0이니까 a는 9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가 다 고등수학 하를 배웠잖아요. 그럼 저게 뭘로 보이지, 제가? 배웠잖아요, 다. 무슨 고시벌치야. 아니에요? 야, 곱이 일정한 두 변수의 관계야. 이게 뭐야? 그렇죠. 판비례잖아요. 이게 둘 다 분수함수예요. 제가 봤을 때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 A는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아이거든요. 맞잖아. 그러니까 합동인 두 개의 분수함수가 교점이 하나밖에 없을 조건을 찾으시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 그럼 첫 번째 분수함수는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갖는 애고 두 번째 분수함수는 x는 4하고 y는 4를 점근으로 갖는 애란 말이지. 이게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려면 a가 음인 경우 막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하나밖에 없겠어요? 딱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a가 양인 경우여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a가 양인 경우에도 이렇게 좀 근처에 점근선 근처에 곡선이 모여 있잖아. 그럼 교점이 여러 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게 더 멀어진 상태야 돼서 사실 얘 무시하고 얘가 좀 더 멀리 가고 얘가 좀 더 멀리 가는 그런 상태를 추측을 해보면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얘가 좀 멀리 가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얘가 좀 더 멀리 가서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 그림이 좀 비율이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대충 그려갖고 그래요. 네,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곡선은 합동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믿기 어렵지만 이렇게 이었을 때 중점이라는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그림 한 번 더 이쁘게 그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가 마이 컴마 마이고 여기가 4 컴마 4잖아요. 그럼 중점이 얼마니? 1 컴마 1이니? 1 컴마 1 지날 때라는 얘기가 얘가 9잖아. 그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왜? 분수함수 배웠잖아. 안 배우지를 않았잖아. 배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냐고. 배웠으면 생각이 나야지. 선생님 저는 하를 선행 안 했습니다. 그럼 인정. 알겠지? 그럼 인정인데 배웠는데 왜 생각이 안 나냐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답이나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딱 떠올려가지고 이 점이네. 야, 알아서 금방 답을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계산 안 하는데 실수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547번 보겠습니다.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식물 X, Y, Z를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네. 식 쓰는 게 어려웠나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kg인데 성분이 뭐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겠냐? 1000g이라고 씁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 2%, 3%만큼 추출하면 100분의 X 더하기 100분의 2Y 더하기 100분의 3Z 이게 각각의 질량의 1%, 2%, 3%죠. 이거 다 더했을 때 17g이다. 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X 더하기 Y가 4Z다 이거잖아요. 이게 연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냥 변수 소거하시면 답 나와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1번 정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나머지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일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직접 근을 물어보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장치가 있을 거예요. 예. 안 되면 답이 없거든요. 무슨 장치가 있는 것 같냐면 이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찾기 위해서 니네가 무슨 짓을 해야 되지? 뿔마 2의 약수분의 49의 약수를 넣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짓을 했을 때 자연수가 나오는 케이스는 딱 7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7 그냥 알려준 겁니다. 7 알려준 거면 사실 K 알려준 거죠. 다시 얘기할까요? 너네 이 알파를 근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 알파가 뭔지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 근데 알파를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 약수는 뿔마 1, 뿔마 2야. 근데 49의 약수는 뿔마 1, 뿔마 7, 뿔마 49잖아. 그러니까 분모 2를 밀어 넣으면 어차피 자연수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럼 1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2라고 7일 때랑 마이라고 마7일 때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 알파는 7밖에 없다. 알파가 49일 수도 있지 않아요? 1 곱하기 49요? 그럼 안 되나? 아니 뭐 안 될 수는 아니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49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2라고 49면 되는 거니까. 아마 K가 정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7하고 49 두 개가 될 것 같아. 뭐 먼저 해보는 게 맞아요? 7 먼저 해보는 게 맞아요. 49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있으려고. 그죠? 예. 얘를 근데 타당한 지적이에요. 예. 제가 풀 때 그냥 7이네 이러고 바로 풀었는데 답이 나와서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K가 뭐가 나오냐면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K15를 사용해서 실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인수분해 좀 빠르게 설명하고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여기에 두 근이 베타 감마잖아. 네. 뭔 말하고 내가 뭔 말 할 거 아니야? 오늘야. 네.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내가 이 말 하고 싶겠지. 근의 의미요. 이게 넘긴 거예요. 방정식의 근의 의미요. 네. 그러면 곱셈공식 안 쓰고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